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죠? 그때 어땠습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진 적 있으세요? 아니면 휘청하고 벽을 짚은 적 있으세요?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이게 더 심해지지 않았나요? 여름에도 그랬는데 겨울에는 더하다. 이런 느낌. 맞습니다. 이건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한파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 지금 이 날씨에는 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일어나죠. 알람 울리면 바로 일어나고 화장실 급하면 후다닥 가고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한패는요. 설마 그 정도까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같은 한패는 아침에 넘어지는 분들이 실제로 늘어납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겁니다. 그냥 일어나려고 했는데 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릅니다. 내일 아침이 그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넘어가면 큰일 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밤에 자면서 뭘 할까요? 쉬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밤새 천을 낮춥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아껴야 하거든요. 잠자는 동안에는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몸은 천을 내립니다. 보통 0.5도에서 1도 정도 내려갑니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이 내려가면 혈관도 같이 수축됩니다. 좁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특히 팔다리 끝쪽 혈관은 더 많이 수축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름에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한파입니다. 방 안 온도가 여름보다 훨씬 낮습니다. 아무리 난방을 해도 새벽에는 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더 많이 천을 낮추고 혈관은 더 많이 수축됩니다. 이게 한파 아침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알람이 울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몸은 아직 밤에 머물러 있습니다. 혈관은 여전히 수축된 상태입니다. 천도 아직 낮습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작용합니다. 누워있을 때는 피가 온몸에 고르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면 피가 아래로 쏠립니다. 특히 다리 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요, 몸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아, 일어났네. 혈관 넓혀야지. 이렇게 해서 금방 혈압을 올립니다. 그래서 뇌로 가는 피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반응이 느려집니다. 혈관을 넓히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뇌는 피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어지러움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휘청거리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일어설 때 생기는 저혈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은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이게 더 심해집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 혈관이 더 많이 수축되어 있습니다. 추우면 혈관이 더 좁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일어나면 혈압 조절이 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 겨울에는 물을 덜 마십니다. 목이 덜 마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농도가 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흐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뇌로 가는 피도 느려집니다. 세 번째 이유, 아침에 일어나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알람 울리면 바로 일어나죠. 그런데 몸의 준비 상태는 겨울이 훨씬 느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몸은 느린데 우리는 빠르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한파 아침에 어지러운 건 당연한 겁니다. 나이 탓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씨, 천, 혈관, 수분, 이 모든 게 겹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일어나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골절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 이건 시니어에게는 회복이 매우 어려운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어떤 순간이 가장 위험할까요? 첫 번째, 알람 듣고 바로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알람 울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뜨고 알람을 끄고 바로 일어나죠?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알람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몸이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뇌가 일어나야 하는구나, 이걸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몸이 일어나 있습니다. 그 순간 혈압이 떨어집니다. 어지러움이 옵니다.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휘청합니다. 벽을 짚으면 다행입니다. 그냥 넘어지면 그게 사고입니다. 특히 침대가 높은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침대에서 바로 일어설 때입니다. 누워 있다가 앉지도 않고 바로 일어서는 경우 말입니다. 나는 팔팔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한파입니다. 평소에 괜찮았던 분도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누워 있을 때와 서 있을 때 혈압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누워 있을 때는 심장이 편합니다. 피를 수평으로만 보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일어서면 중력을 이겨야 합니다. 위로 피를 밀어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단계 없이 갑자기 하면 혈압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 한파 아침에는요, 혈관이 수축돼 있어서 더 떨어집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몸은 계속 변합니다. 특히 겨울에는요, 어제 괜찮았던 게 오늘 안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화장실 급해서 급히 움직일 때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왜냐하면요, 급하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어나서 후다닥 가죠. 그 순간 어지러움이 옵니다. 그런데 이미 걸어가고 있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넘어집니다. 화장실 바닥은 딱딱합니다. 타일입니다. 거기서 넘어지면 골절입니다. 머리를 부딪히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는 길, 이게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특히 한파 아침에는요, 아직 몸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혈압도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움직이면 사고가 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다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섰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휘청했어요. 다행히 벽을 짚거나 침대를 잡아서 안 넘어진 경우입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어떨지 모릅니다. 한번 휘청했으면 다음에도 휘청합니다. 그때 벽이 없으면요, 그냥 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겁니다.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다음에는 안 괜찮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한패는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침에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알람이 울렸어도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눈을 뜨고 누워서 잠깐 기다리세요. 5초만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몸이 깨어납니다. 이제 일어나는구나. 몸이 이걸 인식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5초가 여러분을 지킵니다. 귀찮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넘어지는 것보다는 5초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단계를 나누세요. 누워 있다가 바로 일어서지 마세요. 먼저 앉으세요. 침대 끝에 앉으세요. 다리를 내리고 앉으세요. 그리고 또 기다리세요. 5초에서 10초 기다리세요. 뭘 기다려? 혈압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앉아 있는 동안 몸이 적응합니다. 이제 일어서려나 보네. 몸이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서세요. 이렇게만 해도 어지러움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 물을 마시세요. 일어나기 전에 물 한 모금 마시세요. 침대 옆에 물 한 컵 놓아두세요. 밤에 자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세요. 일어나기 전에요. 누워서 물 한 모금 마시세요. 이게 혈압을 올려줍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뇌로 가는 피도 늘어납니다. 겨울에는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입니다. 그걸 보충하는 겁니다. 네 번째, 화장실 갈 때는 더 천천히 가세요. 급해도 천천히 가세요. 아니, 급한데 어떻게 천천히 가?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일어나서 침대 끝에 앉으세요. 5초 기다리세요. 그 다음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또 5초 기다리세요. 벽을 짚으면서요. 그 다음에 가세요. 이 10초가 넘어지는 것과 안 넘어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급해도 참으세요. 넘어지면
더 급한 일이 생깁니다. 5번째, 밤에 방 온도를 너무 낮추지 마세요. 난방비 아끼려고 온도를 확 낮추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요, 방이 너무 추우면 혈관이 더 수축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위험합니다.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너무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1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5초 기다리기, 물 한 모금, 단계 나누기,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만 해도 넘어질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만 바꿔도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안전해집니다. 왜냐하면요, 아침이 가장 위험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아침만 무사히 넘기면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 해보세요. 귀찮아도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고마워할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아까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말 했죠. 이게 정확히 뭘까요?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정상적으로는요, 일어서면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제대로 안 되면 혈압이 확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는요, 수축기 혈압이 20mm 이상 떨어지거나 이왕이 혈압이 10mm 이상 떨어지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더 위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추는 약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요. 두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 당뇨가 오래되면 자율신경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혈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세 번째, 파킨슨병이 있으신 분. 파킨슨병도 자율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 심장이 약하면 혈압 조절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자주 어지럽다면 가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이상. 어지럽다면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가셔야 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프다. 숨이 차다. 말이 어눌해진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다. 이건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요, 혹시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고혈압 약, 당뇨약, 이뇨제, 이런 약들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약을 바꾸셨다면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어지럼증이 심해졌다면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약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지 마세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누워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일어나기 전에요, 팔을 쭉 펴세요. 다리를 쭉 펴세요. 발목을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몸이 깨어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면 덜 어지럽습니다. 혹시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나요? 그럼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밤에 일어날 때가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니까요. 그럴 때는요, 침대 옆에 작은 등을 켜두세요. 그리고 더 천천히 일어나세요. 급해도 참으세요. 밤에 넘어지면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도 모르고 혼자 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족들에게 말씀하세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어지럽다. 이렇게요. 가족들이 알아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넘어지면요,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숨기지 마세요. 괜찮아. 이러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한파 아침에 일어날 때 조심해야 할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알람 울려도 5초 기다리기, 누워서 앉기, 기다리기, 일어서기, 물 한 모금 먼저 마시기, 화장실 갈 때도 천천히, 방온도 너무 낮추지 않기,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넘어질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특히 지금 같은 한패는요,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바로 해보세요. 귀찮아도 해보세요. 여러분 몸이 고마워할 겁니다. 그리고요, 만약 자주 어지럽다면 병원에 가세요. 약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께 상의하세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침이 위험하다고 했죠. 밤은 더 위험합니다. 특히 한밤중에 화장실 갈 때요. 이건 아침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니까요. 어둡기도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밤중 화장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꼭 들어보세요.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요.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